운동을 더하면 칼로리는 끝없이 타야 한다고 믿어오셨죠? 그런데 내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숨은 더 차는데 체중계 바늘은 꿈쩍도 않죠. 허먼 폰처의 번은 말합니다. 우리 몸은 총 에너지 지출을 일정선에서 묶어두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체중은 주로 식단이, 건강은 운동이 좌우됩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지친 당신께 오늘 우리는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작은 변화를 큰 힘으로 바꾸는 길이 열립니다. 진화생물학자 허먼 폰처는 아프리카 하드자 사람들과 살며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반전이었죠. 하루 움직임이 많아도 총 소비 에너지는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앓는 민수 씨는 고개를 듭니다. 그럼 난 왜 지치기만 했을까? 오늘 하드자의 발걸음과 민수 씨의 일상을 겹쳐보며 우리 몸의 진짜 전략을 찾아갑니다. 낙담 대신 이해가 바뀐 선택을 만듭니다. 하루만 볼을 넘겨도 총 에너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맴돌 수 있습니다. 마치 가계비가 늘면 다른 항목을 줄이듯요. 몸은 염증, 생식, 스트레스 반응 같은 보이지 않는 곳의 에너지를 재조정해 균형을 지킵니다. 그래서 운동만 더로 체중이 안 줄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건 패배가 아니라 전략의 변화 신호입니다. 체중은 식단으로, 건강 표시는 운동으로 이 조합이 대사증후군 역전의 실마리입니다. 허리 둘레는 늘었고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은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혈압도 높아졌죠. 대사증후군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경고등이 함께 켜지는 상태입니다. 폰처의 연구는 몸의 에너지 전략을 이해하면 이 경고등을 순서대로 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안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병력과 약물은 다르니 식단, 운동, 체중 관리 변화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민수 씨는 러닝 시간을 늘렸지만 저녁에는 더 배가 고파졌고 밤엔 번아웃이 왔습니다. 이상하죠? 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움직임을 늘리면 식욕 신호가 커지고 몸은 다른 기능의 에너지를 줄여 총량을 묶습니다.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섭취의 질을 바꾸고 운동을 건강의 약처럼 처방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하드자의 하루와 우리의 사무실 일상을 연결해 실전 전략을 꺼내보겠습니다. 하드자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걷지만 그들의 총 에너지 지출은 서구 도시인과 비슷했습니다. 이중표 지수법으로 측정한 결과죠. 비결은 몸이 다른 곳의 에너지를 줄여 균형을 맞추는 제한된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운동의 가치는 건강 개선에 있고 체중 감량은 접시에 담기는 음식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포기 대신 분업을 시작해 봅시다. 역할을 알면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가계 예산과 같습니다. 교통비를 늘리면 외식비를 줄여야 하듯 운동으로 활동비가 늘면 몸은 염증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의 에너지를 줄여 총량을 맞춥니다. 이 전략은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체중 감량에는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지출만 바꿀 게 아니라 들어오는 음식의 질과 양을 재설계해야 하죠. 예산표를 다시 쓰면 대사증후군의 경고등도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체중계 숫자를 크게 줄이지 않을지 몰라도 혈당 조절, 혈압, 중성지방, 염증 표지 개선에 강력합니다. 근육은 당을 흡수하고 움직임은 면역계를 조율하며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죠. 체중이 그대로여도 대사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입니다. 목표를 분리해 봅시다. 체중은 접시에서 건강은 운동으로, 그러면 노력의 보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번의 핵심은 측정의 정밀함입니다. 이중표지수법은 물의 수소와 산소를 추적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계산하고 그로부터 총 에너지 지출을 구합니다. 추정이 아닌 데이터로 본 결과 사람의 몸은 활동량이 늘어도 총량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수치가 말하는 이야기, 그래서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감에 의존하던 체중 관리와 작별할 시간입니다. 몸은 오늘을 버티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감염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달래야 하죠. 운동이 많아지면 이 보이지 않는 일들에 쓰일 에너지가 조금씩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모가 아닌 조율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강도 대신
꾸준한 리듬, 회복과 수면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사증후군의 뿌리, 저등급 염증을 낮추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죠. 민수 씨의 아침은 달콤한 시리얼과 커피, 그리고 급한 출근길입니다. 빠른 당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은 바쁘게 내려옵니다. 오전 집중력은 흔들리고 곧 허기가 밀려오죠. 여기서 작은 전환을 해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한 접시로 바꿔보는 겁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포만감과 혈당 곡선은 달라집니다. 체중은 접시에서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첫 배팅은 아침 한 그릇입니다. 초가 공식품은 씹을 거리와 섬유질이 적고 단맛과 지방이 결합해 식욕 신호를 키우곤 합니다. 빨리 먹고 더 먹게 되죠. 폰천은 접시의 질이 에너지 섭취를 자연스럽게 낮춘다고 강조합니다. 통곡물, 채소, 콩, 견과, 적당한 단백질이 기본입니다. 덜 가공된 식재료로 접시의 절반을 채우고 천천히 씹고 포만감의 속도를 기다리세요. 뇌와 위가 다시 대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섬유질은 포만감을 길게 이어줍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이 둘이 특히 든든한 방패입니다. 매 끼니의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과 접시의 절반을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는 단순한 규칙을 세웁니다. 콩과 렌틸, 생선과 달걀, 닭 가슴살이 좋습니다. 섬유질은 혈당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죠. 접시를 조용한 호수로 바꾸면 몸은 급한 배를 내리지 않습니다. 지방은 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문제는 양과 출처죠. 견과, 올리브유, 생선처럼 자연에 가까운 지방은 포만감을 돋고 트랜스 지방과 일부 초가공 소스는 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질 좋은 지방을 적절히가 원칙입니다. 기름은 재료를 빛내는 붓질처럼 적당히 사용하세요. 맛은 살리고 섭취는 단정하게, 접시는 예술처럼 절제될 때 더 빛납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 단 음료 대신 물과 차, 과일은 통째로, 디저트는 식사 후 조금만, 혈당의 급한 파도는 인슐린을 지치게 하고 지방 저장을 부릅니다. 속도를 줄이면 파도는 잔잔해지고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접시에 완급 조절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보세요. 리듬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체중을 태우려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건강을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 재정의합니다. 주 3에서 5회 숨이 차는 유산소, 주 2에서 3회 근력, 매일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 강박이 아니라 리듬이 목표입니다. 특히 혈당은 근육의 문을 두드리는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몸을 아군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길게 가겠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창고입니다. 가벼운 스쿼트 몇 세트, 벽밀기, 탄력 밴드만으로도 문이 열립니다. 무겁지 않아도 자주 열리면 충분합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인 인슐린 저항성은 움직임 앞에서 조금씩 물러납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오늘 열린 창고의 문, 그 횟수를 세어보세요. 작은 승리가 모이면 수치가 따라옵니다. 몸은 반복을 기억하고 대사는 습관을 담습니다. 식후 10에서 15분의 가벼운 걷기는 마치 작은 약처럼 작동합니다. 다리 근육이 혈당을 천천히 빨아들이고 졸음을 줄이며 소화를 돕죠.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함은 바로와 꾸준히에 있습니다. 하드자의 한 발걸음이 먼 길을 만들듯 우리의 짧은 산책이 하루를 재배열합니다. 오늘 식사 후 문턱만 넘어서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만보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과 혈압을 밀어올립니다. 하루 5번 60초의 느린 호흡을 해보세요.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기. 교감신경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식욕 신호도 잦아듭니다. 작은 호흡의 틈이 폭식을 막고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예산표에 정지선을 그려넣는 셈이죠. 몸은 우리가 내는 신호를 듣습니다. 지금 숨으로 다정한 신호를 보내세요. 잠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이 어긋나고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됩니다. 수면은 밤에 이루어지는 대사의 리셋입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 어두운 방, 늦은 카페인은 피하고 침대는 잠을 위해 남겨두세요. 잘 자는 밤은 다음 날의 식사와 운동을 지탱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치료에는
보이지 않는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상 속 미세 움직임, 니트는 칼로리의 잔물결입니다. 큰 운동이 아닐지라도 혈당과 순환을 돕습니다. 제한된 대사 안에서도 이 잔물결은 건강 신호를 조용히 바꿉니다. 하루 중 앉은 시간을 2시간마다 한 번 깨세요. 이 작은 파동이 엉겨붙은 피로와 졸음을 흩뜨립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덜 굳습니다. 지방, 특히 복부 깊은 내장 지방은 호르몬과 염증 신호를 내보냅니다. 작은 불이 계속 타면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의 긴장이 이어지죠. 번은 운동이 총에너지를 크게 늘리진 않아도 면역계를 조율해 이 불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식단의 섬유질과 색색의 채소,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은 소방수 팀입니다. 불을 지우면 몸의 다른 기능도 숨을 쉽니다. 건강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계획은 간단해야 이어집니다. 이번 주는 식사 후 걷기, 다음 주는 아침 접시 바꾸기, 그 다음 주는 주 2회 근력, 한 번에 하나씩 쌓으세요. 대사 증후군의 길은 마라톤입니다. 약물 복용이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변화는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세요. 안전한 속도가 꾸준함을 낳습니다. 작은 성공을 기록하며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과학은 수치를 통해 우리를 격려합니다. 빨강, 보라, 초록, 주황 채소와 과일의 색은 항산화와 섬유질의 신호입니다. 색을 늘리면 포만감은 길어지고 염증은 낮아집니다. 간식 대신 색깔을 더하고 소스를 줄이면 칼로리보다 더 확실한 이득이 생깁니다. 접시를 칠하는 화가가 되세요. 매 끼니 다른 색 2가지를 추가하는 규칙, 한 달이면 몸이 알아챕니다. 복부의 답답함 대신 가벼운 호흡이 들어옵니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식전 한 컵의 물은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돕습니다. 음료는 칼로리 없는 것을 기본으로 커피차는 설탕 없이 마시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먹는 속도도 따라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게가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천천히는 뇌가 포만감을 읽을 시간을 선물합니다. 몸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서두름 대신 리듬을 주세요. 점심은 오후의 혈당과 집중력을 좌우합니다. 곡물은 도정이 덜 된 것으로 단백질은 기름을 덜에 굽거나 찌고 채소는 듬뿍, 소스는 옆에 두고 먼저 단백질과 채소를 먹습니다. 빵이나 밥은 나중에 절반만. 이 순서만 바꿔도 포만감의 곡선이 달라집니다. 배부름을 오래 가져가면 간식의 유혹은 약해집니다. 오후의 민수씨가 저녁의 민수를 도와줍니다. 간식은 허기를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목표는 칼로리가 아니라 신호의 안정입니다. 견과 한 줌, 플레인 요거트에 베리 한 줌, 삶은 달걀 하나, 포만감을 메꾸고 저녁 폭주를 막습니다. 당이 높은 간식은 순간의 위로 뒤에 파도를 남깁니다. 간식 서랍을 바꾸면 하루의 곡선이 바뀝니다. 우리는 신호를 길들이는 중입니다. 작은 선택이 큰 오후를 만듭니다. 저녁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몰리는 시간입니다. 접시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곡물은 손바닥만큼, 텔레비전 앞이 아닌 식탁에서 휴대폰은 잠시 멈추고 씹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포만감의 속도를 따라가면 늦은 야식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식사, 내일을 준비하는 리듬입니다. 주말은 생활 리듬을 연습하기 좋은 날입니다. 대량 조리로 다음 주의 점심을 준비하고 산책로와 시장을 탐험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강도 활동은 지속성을 높입니다. 외식은 공유 접시로 다양하게 맛보고 포만감이 오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주말에 1시간이 평일에 5시간을 바꿉니다. 생활의 구조를 고치면 의지는 덜 필요해집니다. 환경이 습관을 낳습니다.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이 5가지를 주기적으로 기록하세요. 체중만 보는 대신 건강의 스코어보드를 만듭니다. 운동은 건강 점수를, 식단은 체중과 허리를 주로 바꿉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변화의 증거입니다. 작은 개선을 축하하세요. 데이터는 우리 편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다정합니다. 먹고 움직이는 모든 선택은 호르몬의 대화를 바꿉니다. 인슐린, 렙틴, 그렐린, 코르티솔 이름은 낯설어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균형 잡힌 접시,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수면은 안정을 말합니다.
초가공식품, 과음, 부족한 잠은 긴급을 외치죠. 몸은 우리가 내는 신호를 증폭해 돌려줍니다. 오늘의 속삭임을 바꾸면 내일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조용함이 힘입니다. 술은 식욕을 느슨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낮추며 간의 일을 늘립니다. 하루의 끝에 한 잔은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내일의 혈당과 지방 대사를 흔듭니다. 목표는 줄이는 것입니다. 주일에서 2회로 횟수를 낮추고 양도 절반, 물과 함께, 식사와 함께, 사회적 순간의 의미는 지키되 몸의 신호는 존중하세요. 해장은 다음 날의 나를 위해 오늘 시작됩니다. 혈압은 소금과 민감하게 대화합니다. 가공식품의 숨은 나트륨을 줄이고 집에서는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올리세요. 포장지의 숫자는 작은 글씨로 말하지만 몸은 크게 반응합니다. 몇 주 만에 붓기가 가라앉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다이얼입니다. 조금만 돌려도 압력계는 달라집니다. 혀는 빠르게 적응하고 혈관은 조용히 고마워합니다. 중성지방은 달고 기름진 식사, 과음, 과한 칼로리에 반응에 오릅니다. 식사 간 단 음료를 끊고 식사 후 걷기, 생선과 견과로 지방의 질을 바꾸세요. 몇 주면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HDL은 꾸준한 운동과 체중 감량, 좋은 지방이 도와줍니다. 피는 느리게 바뀌지만 확실히 기억합니다. 오늘의 투자가 다음 검사의 숫자로 돌아옵니다. 식사 간격을 넉넉히 두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식은 폭식을 부를 수 있죠. 저녁을 조금 당기고 밤늦은 간식을 줄여 수면을 돕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번의 관점에서는 총량과 질이 핵심이고 타이밍은 보조입니다.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조정하세요. 어지럼, 저혈당 증상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조정은 미세할수록 오래갑니다. 대사증후군은 때로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단과 운동이 토대라면 약물은 다리를 놓는 기술입니다. 혈압약, 지질강아제, 혈당약은 개별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스스로 끊거나 늘리지 마세요. 생활습관 변화는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계획하세요. 안전망을 만들면 변화는 더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과 생활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귀리와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베리와 견과 한 줌, 설탕 대신 계피를, 주스 대신 물을, 이 접시는 섬유질과 단백질로 오전을 안정시킵니다. 조리 시간은 짧고 포만감은 깁니다. 내일 아침 재료를 전날 밤에 미리 그릇에 담아두세요. 환경이 의지를 돕습니다. 현미와 렌틸을 섞은 밥, 잎채소와 올리브유 레몬 드레싱, 구운 닭가슴살, 아보카도 조각 몇 개, 소스는 옆에 염도는 낮게, 포만감은 길고 오후의 집중력은 안정됩니다. 도시락 상자를 바꾸는 건 오후에 곡선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빨리 먹지 말고 포만감이 올라오는 속도를 기다려주세요. 오븐에 구운 연어, 찐 브로콜리와 당근, 통밀빵 손바닥만큼, 요거트 허브 소스, 늦지 않게 가족과 함께 대화를 곁들여 천천히. 저녁의 평온은 밤의 수면으로 이어지고 다음 날의 혈당을 지지합니다. 접시는 단순하고 리듬은 잔잔하게. 내일의 나를 위한 오늘의 상차림입니다. 기본 바구니를 정해두세요. 통곡물 현미, 귀리, 콩과 렌틸, 달걀, 닭가슴살 생선, 견과, 올리브유, 색색 채소와 과일, 플레인 요거트. 초가공 간식은 목록에서 빼고 물과 차를 충분히. 장보기는 일주일의 건강 시나리오입니다. 장바구니가 바뀌면 집이 바뀌고 접시가 바뀌며 결국 수치가 바뀝니다. 몇 주 지나면 체중과 수치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한 신호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접시의 질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수면과 스트레스가 흔들리지 않았는지, 작은 변주 단백질 조금 늘리기, 산책 5분 더, 저녁 30분 당기기로 다시 물결을 만듭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모임과 외식은 삶의 기쁨입니다. 나누는 즐거움은 지키되 전략을 세우세요. 메뉴를 미리 보고 단백질과 채소가 있는 선택을 우선합니다. 공유하고 천천히, 포만감이 오면 멈춥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즐거움과 가벼움을 함께 담아봅시다. 걷기는 기술입니다. 시선을 멀리,
보폭은 자연스럽게, 팔은 리듬 있게. 언덕과 계단을 섞으면 심박이 다채롭게 반응합니다. 아침의 햇빛은 생체 시계를 맞추고 저녁의 느린 걸음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신발은 편안하게, 음악은 가볍게, 걸음은 약속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스쿼트, 힙힌지, 푸시, 풀이, 4가지 패턴으로 전신을 다룹니다. 체중으로 시작해 8에서 12회, 2에서 3세트, 통증 없이 호흡을 고르고 다음날의 가벼운 피로를 목표로. 근육은 혈당을 받아들이는 변전소입니다. 전선이 튼튼하면 전류는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오늘의 세트가 내일의 안정입니다. 운동 후 불편함은 적응의 신호일 수 있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멈춤의 신호입니다.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강도를 낮추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대사증후군의 여정은 장거리입니다. 무릎과 허리는 동반자입니다. 지키며 가면 더 멀리 갑니다. 신호를 구분하는 지혜가 부상을 줄입니다. 회복은 보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폼롤링, 따뜻한 샤워, 일찍 잠자리에 드는 루틴. 근육은 쉬는 시간에 강해집니다. 피곤할수록 약간 덜, 상쾌할수록 약간 더 이 리듬이 지속을 만듭니다. 몸을 몰아붙이는 대신 대화를 나누세요. 회복의 하루가 다음 주의 기록을 만듭니다. 8에서 12주에 한 번, 허리 둘레와 혈압을 집에서 혈액 검사는 의료진과 상의해 추적하세요. 수치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계획을 조정합니다. 약물과의 병행, 강도의 조절, 식단의 질 점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진단하거나 약을 조정하지 마세요. 함께 보는 숫자는 길잡이입니다. 가끔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선택입니다. 죄책감 대신 호기심으로요. 어제 무엇이 힘들었는지, 오늘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기록하세요. 한 끼의 과식은 하루 산책과 물 한 컵, 충분한 수면으로 정리됩니다. 변화는 완벽이 아니라 회복력의 문제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면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버니 말한 핵심. 우리 몸의 총 에너지 지출은 제한된다. 그래서 체중 감량은 주로 식단이, 건강 개선은 운동이 맞는다.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 섬유질을 늘리며 식사 후 짧은 걷기와 주기적 근력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염증을 낮추는 토대다. 숫자를 기록하고 한 번에 하나씩 의사와 함께 길게 가면 달라집니다. 대사증후군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몸의 전략을 아직 모르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체중은 접시에서, 건강은 운동으로, 리듬은 수면과 숨에서. 오늘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접시에 색 2가지를 더하세요.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화 전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구독, 좋아요, 실천 이 3가지로 오늘을 시작해보세요.